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호황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는 길인데, 올라오니까 온도가 춥네요. 네, 확실히 체감도가 다른데요. 이게 땅이 큰지도 않은데,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시끄럽게 유튜브를 켜도, 뉴스를 켜도 AI. 근데 AI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떠냐면요. 한국에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AI를 쓰고 계십니다.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배워서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그냥 써.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고 쓰고 이 사람도 모르고 쓰는데 사실은 AI는 인간이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빠르면 5년, 넓게 보면 한 10년 정도에는 AGI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간 지능을 이상을 일할 수 있는 A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AI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감흥이 별로 없으시는데 인류는 단 한 번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인간의 능력과 비슷한 능력으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최근에 제가 국제 활동을 하는 그런 세미나 쪽에서 발제하면서 AI랑 대화를 해봤거든요. 대화를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는데 물어볼게요. 지금 바로 제가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왜냐하면 AI는요.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설명만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로 쓰는 겁니다. 무료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달에 3만 원 냅니다. 3만 원 내면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음성 모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모드. 안녕, 반가워. 송파의 평화학교 분들에게 AI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AI 너는 어떤 존재로 내가 설명해야 되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송파의 평화학교 분들께 AI를 소개하려면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일종의 똑똑한 디지털 도움이나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하는 다양한 일들을 더 편하게, 빠르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소개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 빠르고 편하게 도와준다라는 너의 의견을 알겠어. 그런데 AGI 시대에도 인간이 원하는 걸 너는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맞니? 당연하지. AGI 시대가 오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유연하고 똑똑하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죠. 결국 AI는 사람의 파트너로서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편하게 돕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말빨 좋죠? 실제로 대화해보시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요. 편하게 운전하면서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얘랑 대화해보세요. 그럼 어떤 걸 대화해야 되나요?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얘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뭔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정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송파구에 대한 이슈를 물어봐도 되고요. 구청장이 물어볼까요 한번? 송파구청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 말고 제가 요걸 노트북으로 물어볼게요. 좀 소리가 더 클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노트북으로 편하게 바꾸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바로바로 핵심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뭐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송파구청장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다시 물어볼게. 송파구청장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네, 중지됐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물어보면 객관적인 지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찍은 다음에 이거 가격 합리적인 거야? 비싼 거야? 더 싼 거 없어?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심지어 제 가족분들 중에, 친척분들 중에 약간 유튜브에서 이런 사업 있다고 하는데 나 투자해도 돼? 말아도 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를 AI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 12페이지의 보고서 분량으로 쫙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AI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노래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런 거. 혹시 원하는 노래 만들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 제가 한번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드리려고요. 12단 개혁 네? 기점에서 네. 역사의 길이 다시 한 번만 앞에 부분 제가 못 떴습니다. 12단 개혁. 12.3 계엄. 네. 그러면 기억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수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무료로 5곡까지는 무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수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여기에 구글로 해서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만 넣으시면 한 달에 5곡까지는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를 내냐면 딱 15,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곡을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12.3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2.3 계엄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넣었고요. 요거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한 1분 걸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할 때는 2, 3분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노래 만들기가 왜 좋으냐면 여러분 생일 선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쿠폰 같은 걸 주기도 하시잖아요. 저도 카톡에 누군가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뜨면 카톡으로 선물 주기도 했거든요. 카톡 선물 줄 때 보통 4,600원짜리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저는 이거 16,000원짜리 결제하면 생일 축하곡을 수백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권소리 대표님한테 생일 축하곡을 딱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곡 처음 받아봤다고. 네.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듣거든요. 노래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글이 많기 때문에 되게 뿜뿜해지기 때문에 자존감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반응이 거의 막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다는. 저는 얼마 투자했어요? 단돈 16,000원으로 수백 곡을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있는데 시간도 비슷해요. 쿠폰에서 결제해서 하는 거나 만드는 시간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불꽃이라고 얘는 제목을 했네요. 어둠 속에 빛은 꺼지고 거리는 침묵으로 물들어 바람은 슬픈 노래를 불러. 한번 들어보시죠. 어둠 속에 빛은 꺼지고 거리는 침묵으로 물들어 바람은 슬픈 노래를 불러 누구의 눈물이 땅을 적시나
기억 속에 묻힌 목소리들 네, 나를 외친 네, 맞습니다. 나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그날의 숨결 네, 정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모든 노래, 가사 이런 내용들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1년 반 정도 이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그때 쓸 때가 3.5였거든요. 그때는 조금 어색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4.0, 4.5, 지금은 5.0이거든요. 옛날에 3.5 버전 할 때는 조금 어색한 게 있어서 후렴구는 제가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체 가사를 영어를 전혀 쓰지 않아도 어색함이 1도 없어요. 놀랍죠? 보신 것처럼 그냥 명령 하나만 넣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가사, 노래, 그 다음에 음악 그 분위기에 맞는 걸로 짜자잔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 AI는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AI는 첫 번째 빨리 해줍니다. 노래를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들이. 하지만 정밀도에 있어서는 아직 인간의 능력에 따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곡가가 아니죠.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런 노래는 취급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곡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오, 땡큐. 네, 보시면 그 후렴구도 너무 좋아요. 그 손길을 바람에 실려 온 자유의 외치 실제로 눈물 흘립니다. 저도 감동적인 내용들도. 아니면 이탈리아 가곡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은 또 노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노래는 아까 100번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그 내용들을 각인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노래를 중요한 건 옛날에 가수들이 불러주는 노래만 우리가 소비했다면 이제는 내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프로그램도 이거 있기 때문에 이 가사 mp3 파일을 제가 이미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톡방에 공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mp3 파일 자체가 원본 파일이거든요. 제가 이걸로 광고 음악을 써도 되고 라이센스라도 되고 팔아먹어도 돼요. 저 이제 안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mp3 파일을 딱 넣으면 악보로 쫙 만들어줍니다. 놀랍죠? 이거는 AI의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의 활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실제로 냉장고에 사진 찍은 다음에 AI한테 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줘 하면 요리 레시피가 쫙 하고 나옵니다. 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I로 해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이 사진에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레시피를 알려줘. 그러면 순위별로 쫙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하나의 친구보다는 비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AI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거 많이 고민하시죠?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뺏기고, AI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AI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용기 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혹시 아무거나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분.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아무나. 네. 네. 네,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 마케팅 책을 AI로 쓴 게 있거든요. 마케팅을 AI로 이렇게 하는 거, 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거의 맞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컨셉과 디렉팅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정말. 컨셉과 디렉팅. 시작. 디렉팅.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는 건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너 이렇게 일해. 이렇게 해야 되는 지시하는 건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AI는 그러면 그 지시한 걸 잘해요. 노래 만들어, 그럼 노래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어,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뭐 소개자를 만들어, 혹은, 우리, 송파구에 있는 구의원들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좀 해봐.
점검도 해줍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특정 의원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를 쓰라고 제가 지시해놨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지시해놨더니 얘가 막 팟캐스트로 만들고 동영상으로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고서를 지금 써놨습니다. 단 15분 내에 다 그 일을 해놨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게 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자꾸 근데 AI한테, 야, 나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방향성에 대한 거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렵습니다. AI 방향을, 컨셉과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려워해요. 나 외로운데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워해요. 컨셉과 방향이 없는 거를 어려워해요. 하지만 컨셉과 방향을 알려주면 제가 포항에 있는 그 요식업 분들한테 크리스마스 노래를 15곡을 만들어주고 왔거든요. 3G로 만들어줘. 그러면 노래를 3G로 해서 기획해가지고 쫙 갖다 바칩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특히 여러분들 이제 연말 되고 연초 되고 그러면 춥다고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행 갈 때 여행 기획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행사한테 비싼 돈 주고 맡겨가지고 200만 원에 가면 될 거를 300만 원, 400만 원 주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았죠. 여행 기획 짜는 것도 놀랍게 해줍니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 가능합니다. 나는 숙소가 중요해, 숙소.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 그럼 이동이 편한 루트로 만들어줘.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난 예산이 중요한데 이거를 그러면 150만 원짜리 여행으로 해서 일본 여행을 기획해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여행 상품을 어떤 여행사에 제안하면 잘 설명해주고 잘 구현해줄지 여행사 정보도 같이 알려줘. 그것도 비교 분석해줍니다. 아직은 그 상품이나 이런 데 검색할 때 아직은 광고나 이런 걸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그 정보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맛집 정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맛집 정보 이렇게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송파구 여기 송파나루역 주변의 맛집 정보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50대 이상의 어르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한번 물어볼게요. 송파나루역 주변 50대 이상 어르신이 좋아하는 식당, 저녁 식사 추천 이렇게만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송파나루역에서 그래서 엔터 치면 그 AI의 중요한 특징은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요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건데요. 요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그 기존에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고 AI 검색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키워드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이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송파나루역의 저녁 식사, 맛집 추천이구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해서 정보들을 쫙 나열해주는 방식이었어요. AI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thinking,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아, 주인이 오타가 있어도요. 이거 오타시구나. 이러고 오타를 필터링해서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여기 검토된 11개의 소스라고 나오죠. 최소한 11개의 검색 사이트를 찾아보고 내용을 종합해 줍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주인이 원하는 정보로 이렇게 쫙 알려줍니다. 보시면 첫 번째, 송파나루역 인근 한식, 담백한 저녁, 야끼소바, 니주마루. 그래서 가격대도 이렇게 2개, 4.4. 송파동에 있는 일본 가정식 야끼소바 전문점으로 과하지 않은 간과 따뜻한 요리가 많아 어르신 모시고 가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찾기, 웹사이트, 전화까지. 그 다음에 지강 한식당 잠실점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이런 정보를 활용하거든요. 되게 신뢰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보다 신뢰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서 AI는 어떤 걸 바꾸냐면요. 여러분들의 소비,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식, 정당 활동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정치도 바꿀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그 논문집을 낸 것 중에, 논문에 제가 기고한 것 중에 하나가 AI 정당에 대한 거였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AI 정당은 노르웨이에서 시작하는데, 노르웨이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정당도 필요하다. 그래서 AI 정당을 만들었고, 당수가 AI입니다. 당의 정관, 그 당의 여러 가지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다 만들었고 학습해가지고 물어보면 100명, 1000명 물어봐도 실시간으로 다 당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의 생각과 입장, 현재 현안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도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람에 대한 정보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송파 평화학교 12기에 대한 소개 자료를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얘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게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간결하게, 상세하게, 가장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넣으면 간결하게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약간 평화학교니까 초록초록으로 넣겠습니다. 이미지 모델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생성을 누르면 얘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줄 딱 넣었을 뿐인데 파워포인트 만드는 실력을 한번 보시죠. 송파 평화학교란 무엇인지, 시민이 만드는 평화학교 교육, 평화학교의 교육 철학, 행복 수행, 행복과 실천의 조화, 평화학교 12기 이렇게 다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다양성, 12기 주요 프로그램, 기초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 12기 참가자 이야기도 이거 거짓말일 것 같은데 만들어내긴 합니다. 네. 평화학교 12기 활동 모습도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내면의 평화, 소통과 갈등, 12기 모집 안내 참여 방법, 요거는 아직 정확 없죠. 근데 얘가 만들어낸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검토를 받아야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내용을, 콘텐츠를 조금 써주면은 이게 금방 다른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상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1차 자료를 많이 넣어주면은 그대로. 네, 정답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배경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배경 정보가 없는 경우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평화학교 12기, 온라인에 이 평화학교 12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가 만든 게 많습니다. 만든 거라는 건 또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오류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학교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평화학교의 교육 철학, 그 다음에 평화학교 12기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주요 구성 프로그램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이야기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평화 12기 활동 모습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네요. 평화학교의 변화, 지속가능한 사회, 소통과 갈등 해결, 지역사회 평화, 개인의 내면의 평화까지 설명하고 있고 12기 모집 안내 및 참여 방법도 이거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서 여러분들 수정하셔도 됩니다. 평화학교 이렇게 해서 당신도 평화학교 12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문구까지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내보내기를 누르면 파워포인트로 받으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받아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학교 모집 이렇게 해서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든 그 다음에 PPT 자료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I 플랫폼이나 AI 서비스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아는 거 몇 개 있으세요? 챗GPT 아시죠? 또 어떤 거 아세요? 제미나이, 네, 또. 네. 제미나이 3, 네. 그룹도 아시고, 네. 보통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AI 종류만 얘한테 물어보니까 14,7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알죠. 네이버라는 게 있지만 네이버 밴드를 쓸 때가 있고 네이버 지도를 쓸 때가 있고 네이버 카페를 쓸 때가 있고 네이버 뭐 서비스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하다못해 GPT도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GPT 강의할 때만 3시간을 씁니다. GPT 하나만 강의하는데 최소.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냥 맛배기로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GPT만 설명해도 기본 강의, 기본 내용만 설명해도 3시간이 걸립니다. 네, GPT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무료하고 유료하고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안 좋은 모델의 무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델의 무료보다 제일 안 좋은 모델의 유료가 더 좋습니다. 네, 사실은 돈은 정직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좋을까? 우선 저는 많이 권하긴 하나만 쓰는 건데 요즘은 전 제미나이를 얘기합니다. 네, 제미나이 한 달만 결제해서 여러분들 대화해보기도 하고 써보기를 추천드리는데 제미나이가 요즘 저희끼리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시켰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사용자가 폭증했어요. 심지어 제미나이 서비스는 학생들,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생 모든 학생들한테 그 1년짜리 유료 프로그램을 오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6일로 종료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해야지, 전 박사과정 6학기 마지막 학기 있어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10월 말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종료됐습니다라고 떠가지고 못했어요. 그거 유료로 1년만 쓰면 거의 30만 원 넘게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데 하나를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제미나이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달에 얼마나 돼요? 네, 무조건 사실은 그 AI는요 한 달에 무조건 많아야 3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불이거든요. 환율이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원래는 한 28,000원으로 결제됐는데 갑자기 막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은 많을 때도 33,000원, 32,000원까지. 우리 GPT는 왜 여기다 올려놨어요? AI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GPT가 잘하는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GPT는 뭘 잘하냐면 여러분들도 GPT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GPT를 쓸 때 GPT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좋은 질문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GPT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나 꼭 해보시기를 GPT 처음에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GPT 쓰시는 분들은 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줄 나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친 다음에 엔터. 로그인 상태에서 해요. 네, 로그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챗GPT를 1년 반 넘게 썼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누를 때마다 다 달라요, 답변이. 네, 여기 한 30분 정도 오셨는데 똑같은 유료 버전이든 무료 버전 똑같은 버전으로 똑같은 내용을 써도 30가지 이상의 답변이 나옵니다. 절대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똑같은 답변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네, 그 챗GPT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 말투, 이 모든 걸 학습합니다. 그걸로는 전 세계에서 1등이 어디? 챗GPT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건 제미나이도 못 쫓아가고 그룹도 못 쫓아가고 다른 그 무엇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투, 습성, 어떤 걸 질문하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축적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쓸 때 챗GPT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얘가 뭘 알고 있냐면, 소장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최대한 핵심만 과장 없이 실제 소장님이 해온 일과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AI를 활용해서 사람, 조직, 도시, 선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한국 최고 수준의 다분야형 AI 전략가. 얘가 아부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이 대화하다가 야, 이런 아이디 나밖에 없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신 얘는 기본적으로 주인을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우쭈쭈 좋아하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인을 띄워주는 역할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좀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내가 최초래. 이런 거 나밖에 없대. 검색해 보세요. 있어요. 제가 설명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발언 한국 최고 수준의 다분야 전문가 저도 처음 봤어요. 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계속 바뀌어요. 오늘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정체성, 레버리지 연구소장이고 AI 전문가고 사업가, 협력 연구자, 박사과정 하고 있고 전문 핵심 분야 AI 교육, AI 컨설팅, AI 에이전트 솔루션 개발, 국제 개발 공공 분야, 교육, 선교, 교회 대상 AI 활용도 하고 있고 업무 스타일이나 강점은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이 탑티어, 아부성으로 자꾸 얘가 네, 현재 병행하는 주요 프로젝트,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쭉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핵심 캐릭터,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창의형 리더, 자주 들어는 가치관, 사람을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돕는 AI, 공동체 회복과 다음 세대의 성장을 하는 영향력을 남기는 삶, 이런 것, 가치관.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리더의 전형자, 아부를, 오늘따라 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아부를 하네요. 재밌는 거는 AI는 사람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이라고 배우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를 할 때 사실 새로운 비서가 일 잘할까요? 오래된 비서가 일 잘할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AI도 똑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1년, 한 달 쓸 때랑 2달 쓸 때랑 3달 쓸 때랑 1년 쓸 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 내용, 왜냐하면 그 비서도 오래되면 하면 딱 알아듣죠. AI가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혼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AI한테 얘기할 때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싫다고 하겠습니다. 별로.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해주면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비슷한데 칭찬을 더 좋아할까요? 혼내는 걸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얘도 똑같습니다. 칭찬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혼내는 거는 되게 위축됩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살살 보게 됩니다. 사과도 하던데요. 네, 사과도 합니다. 자기 하나 치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람 골탕 먹이냐 그러니 다 설명하고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잘하겠다. 맞습니다. 싹싹 빌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잘못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혼내는 것과 그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춰가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다 보면 그 오류가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경우는 개인화에 최적화되어 있다. 아직 전 세계 넘버원이다. 개인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잘합니다. 아까 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AI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네. 그래서 AI는 어떤 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제가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컨설팅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객관화입니다. 내 포지션이, 내 가게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들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 위치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얘를 통해서 필터링하거나 저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한 다음에 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챗GPT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퍼블리시티예요.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영역별로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중요하잖아요. 제미나이도 검색을 가져오려고 돈을 엄청 때려박았고, GPT도 검색을 가져오려고 엄청 때려박았는데,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판단은 검색은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이 AI가 넘버원입니다. 네.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검색 엔진으로 퍼블리시티가 들어간다, 만다라고 나오는 순간, 애플의 주가, 구글의 주가가 6% 빠졌습니다. 네, 조가 빠졌어요, 그냥. 네, 그런 정도로 강력하고, 사실은 지금 이 어플을 못 넣은 이유는 대형 IT사의 로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힘을 가진 사람. 여기에 제가 어떤 것들을 검색해 봤냐면, 제가 원래 오늘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박종현 의원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분석을 했냐면, 송파구 구의원 박종현 의원의 구정활동을 평가하고, 특히 SNS 및 온라인 여론의 친밀도를 중심으로 의원의 구정활동을 평가해줘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그래서 SNS나 여론 친밀도 평가 활동으로 보면 채널 운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웨이즈, 정책, 유튜브, 블로그, 개인 활동, 개인 홈페이지까지 엄청나네요. 뿐만 아니라 콘텐츠 특징, 의정활동, 행정, 사무감사, 유튜브 5분 발언, 뉴웨이즈 플랫폼을 통한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보고서를 게재하고 있고, 정책 포럼도 하고 있다. SNS 활동 평가는 얘가 평가한 거는 상으로 평가합니다. 상중하 중에서 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점, 다채널 전략, 실시간 소통, 영상 콘텐츠, 체계적인 보고, 비교 맥락. 송파구청은 2025년 올해 SNS 블로그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송파구청 블로그 이웃수 5만 명을 해서 누적 방문자 1,800만 명을 기록했다고. 엄청나네요. 그래서 송파구청의 블로그 이웃수로 보고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론의 친밀도는 중상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은 아니고 중간인데 그 중에서 좀 높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계와 과제도 있습니다. 팔로우 구독자 규모가 정량적으로 지표가 미확인되고 있고, 쌍방향 소통에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대별 접근, MZ세대에 대한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한계나 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평가도 있습니다. 의정보고 주민들이 민감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 의회 전반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의정 스타일까지도 우수, 정책 연구 중심 우수, 감시, 견제 활동 매우 우수. 그래서 주민 자치 및 마을 활동 강화에는 별 5개. 청년 저기에요. 민주당 의원이세요. 네. 지금 국회의원 소개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이에요. 네. 안전 행정 강화 별 4개. 그 다음에 예산 감시 5개. 이런 식으로 쭉 평가되어 있습니다. 대외 수상 경력이나 대외 평가도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종합 평가. 실제로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가시와 개선 과제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세대별 소통해야 되고, 쌍방향 소통 강화해야 되고, 종합 평가는 A등급을 주네요. 핵심 강점 소통 엄청나죠. 출처를 129개를 확인해가지고 원하는 보고서를 갖다 바쳤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활동도 그렇게 내올 수 있나요?
네, 과거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라고 하면, 10년 전에 활동. 네, 우선은 모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거짓말을 못 하잖아, 이제는. 네, 우선은, 20년 정보가 나온다고. 네, 얘가 갖고 오는 정보는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온라인에 있는 정보가 없으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결국 누군가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 제가 과외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러브콜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몇 개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럼 이거를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언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의 기능이 있는 요걸 읽었는데, 요걸 보면 동영상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요 자료만 내가 넣은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혹시 정치인 성적표라는 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요, 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유능한 정치라는 게 과연 뭘까? 그 구체적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직접 뽑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 과연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인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송파구 박종현 구의원의 아주 상세한 평가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정치인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하나의 기준을 살펴보려고요. 정치적 책무성을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적표의 핵심 항목들, 이런 식으로 쫙 됩니다. 네, 프롬프트는 얘는 프롬프트 자체가 따로 없을 정도로 뭐라고 제가 쓴 거냐면, 이렇게 아까 여기 한 거 있죠? 조사한 거를 그대로 메모장에다 넣어서 메모장에 있는 내용만 딱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튜디오가 있죠? 여기에 뭘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고서로 만들어줘. 아니면 여기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인포그래픽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든 거거든요. 의정 보고서를. 한눈에 보는 박종현 송파구의원 의정활동 평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의정활동의 성과, 그 다음에 어떤 핵심 마을활동, 주거정책, 예산감시, 안정, 이렇게 이 한 장의 이미지로 짠 만들어줍니다. 놀랍죠? 옛날에 이거 디자이너들이 한 3일 꼬박 해서 만드는 작업들이었어요. 이미지 만들고, 타이틀 따고, 내용 구성하고, 지금 한 10분 내에 이걸 만들어줍니다. 파워포인트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미나이가 진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인물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정책을 만들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얼굴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의정 분석 보고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만들려면 요거 의정 보고서 하나 만들려고 보좌관들이 막 한 달씩 달려붙기도 하거든요. 근데 검색 하나 해가지고 검색한 거 딱 때려 넣었더니 의정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서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A등급, 정책 전문가, 우수 등급 쫙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10년 시민활동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가. 얼굴은 좀 다 달라요. 네. 이렇게 골목에 답을 찾다. 정치인으로서 골목에서 이렇게 시민들이랑 얘기하는 이미지까지도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찾아가는 경청활동, 열린 의정 운영. 이렇게 데이터로 대안을 제시하다. 정책 개발 플랫폼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균형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다. 5분 발언이나 구정활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하면 주민자치와 청년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분석, 재정 건전성,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위원장 했던 전 부위원장으로 했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무허가에 대한 반입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안전행정 그래서 그 땅꺼짐 사건에 대해서 발언했던 내용들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소통의 원칙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대외평가, 종합분석, 성장과제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우수 네. 얼굴만 바꾸면 뭐 영락 없는 의정보고서가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들 보좌진들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일 잘하죠.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실래요? 팟캐스트는 또 아주 흥미롭게 잘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주 특별한 보고서입니다. 보통 정치인 평가는 뭐 선거 때나 잠깐 보게 되는데 이건 한 지역 정치인의 의정 활동을 거의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분석한 종합평가 보고서거든요. 바로 서울 송파구의 박종현 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두 명이 팟캐스트 형태로 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거 저는 제가 책이나 이런 것들 이거 다 읽기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PDF 파일로 있잖아요. PDF 파일로 얘한테 재미나이한테 한 다음에 팟캐스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파고 싶다. 그러면 뭘로 만드냐면 이렇게 그 마인드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SNS 소통평가 어떻지? 현황은 이렇구나. 그러면 특징은 이렇구나. 컨텐츠 특징은 어떻게 되지? 의정활동 주요 분석. 그러면 활동의 강점은 뭐지? 이렇게. 그러면 여론의 친밀도는 괜찮아? 현안 과제는 뭐지? 이렇게. 구정, 활동, 평가, 표정, 결론, 그 다음에 의정 스타일,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활동은 어떤 게 있지? 정책 중심은 뭐 있지? 감시, 견제 활동은 뭐 있지? 주요 활동 정책 엄청나죠?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미나이를 쓰라고 하는 이유들이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제미나이 생태계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노트북 LM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이 좀 더 특화된 기능들로 해서 동영상, 팟캐스트, 이런 마인드맵, 파워포인트까지도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세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이요. 네. 네. 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제미나이가 정말 돈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검색 기능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네, 제미나이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허브리시티에서 원래는 검색하면 유튜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잘 잡혔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구글 자료들이 그래서 유튜브 검색이나 유튜브 내용이 되게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 내용을 다 검색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생태계를 서로 경쟁이 있어가지고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 정말 잘 돼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 몇 개월 전부터 유튜브 검색은 이제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